피지는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 연구 인생 전체가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대한민국의 작은 어촌에서 무너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리처드 스펜서라고 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해양기후학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사람이지요. 수십 년 동안 해류와 파도, 인간의 개발이 어떻게 해안을 파괴하는지 기록해왔어요. 저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 보고서를 참고하곤 했죠. 그런데 제가 피지섬과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모든 믿음을 뒤집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계기는 피지 해안보존국제컨소시엄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일이었어요. 피지섬은 온난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마을이 바닷물에 잠기고 조상들의 묘지마저 사라지고 있었지요. 저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이주시키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다.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피지에 도착한 첫날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관광지 사진에서 보던 아름다운 해변은 온데간데 없었고 염분에 절어 쓰러진 야자수와 진흙탕뿐이었어요. 그때 마을 촌장 타오로마니 씨를 만났어요. 깊게 팬 주름과 텅 빈 눈빛, 그는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바다가 곧 우리 삶이고 산호초에는 우리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이주가 최선입니다. 이주 내로 계획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겁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처드, 감상은 필요 없어. 과학적 팩트만 말해. 프랑스 국립해양방재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장 루카 마르쉐였어요. 제 오랜 학문적 라이벌이었지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들었어? 한국의 작은 건설사에서 해안보건 제안서를 냈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공업국이지 해양방재 분야에선 후진국에 가깝다고 여겼거든요.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그 보고서는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어요. 바다를 막지도 않고 사라진 해안을 복원한다니 공상과학 소설 같았어요. 회의는 지루하게 흘러갔고 각국 전문가들은 자기 기술만 홍보했어요. 저는 회의 자체에 환멸을 느꼈어요. 그날 밤 타오로마니 촌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박사님, 이게 우리 할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그때의 백사장이 지금은 물에 잠겨버렸지요. 한국 사람들이 그 해변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런 기대는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한국 회사 보고서를 꺼냈어요. 회사 이름은 해안이엔드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보고서를 읽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이오 콘크리트, 파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물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가치유 해안선 구축.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철학 자체의 전환이었어요. 서구는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이 보고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장 루카 마르쉐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 보고서 봤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리처드, 설마 그 유치한 공상과학 소설을 믿는 건 아니겠지? 그때 뭔가 제 안에서 울컥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휴가를 신청하고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대한민국. 정말 내가 그 나라에 가야 하는 걸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제 경력, 자존심, 그 모든 걸 걸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온 학문이 틀렸다는 사실이 맞는지, 혹은 제가 아직 몰랐던 진실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지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장 국내선을 타고 경상남도 거제로 향했어요. 도착한 거제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세계가 놀랄 기술이 있는 곳이라기엔 너무 조용하고 소박한 어촌이었거든요. 서울의 반짝이는 빌딩들을 기대했던 제 눈엔 바닷바람에 벗겨진 페인트와 작은 건물이 낯설기만 했어요. 역시 헛걸음을 한 걸까? 그 순간 한 남성이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저는 해안이엔드시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그가 바로 그 보고서의 책임자였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보고서는 흥미로웠지만 실험실에서 가능한 일이 실제 바다에서 가능할지는 전 의문입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연구소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수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태평양의 파도와 조류를 완벽하게 재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살 속에서 보고서에서 봤던 특이한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콘크리트입니다. 김 소장은 수조에 물을 빼고 저를 구조물 가까이 데려갔어요. 그 표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색빛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니라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구조물이었거든요. 표면엔 미세한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었고 바위처럼 자연스러운 색감을 띠고 있었어요. 그는 망치를 들어 콘크리트 블록을 내리쳤어요. 퍽 소리와 함께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사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김 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확신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제에 머물며 한국의 다른 바다 기술도 둘러보게 되었어요. 조선소, 연륙교,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까지.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다와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공존해왔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다를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김재훈 소장의 연구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균열이 생겼던 그 바이오 콘크리트 블록 앞으로 안내를 받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망치로 내리쳐 생겼던 균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는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내부에 포함된 박테리아가 균열로 물과 공기가 들어오면 활성화되어 석회석을 생성합니다. 뼈가 부러졌다가 붙는 것처럼 스스로 치유하는 거지요. 자기 치유 콘크리트. 이론상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보자 저는 온몸이 전율로 떨렸어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또 다른 수조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푸른 해초와 작은 산호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 위에서 생명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콘크리트를 해양생물이 좋아하는 미네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라 산호초이며 생명의 아파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눈앞의 장면은 제 학문과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명사적 충격 그 자체였어요. 스스로 치유하는 콘크리트. 그 위에서 자라나는 해초와 산호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마음 깊숙이 뒤흔들렸어요.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싸우기만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했을까? 그때 저는 마지막 남은 의문을 김재훈 소장님께 던졌어요. 하지만 피지 해안선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막는 건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정말 가능합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피지 해안 전체를 3D 시뮬레이션한 거대한 화면이었어요. 그 화면 속에서 김 소장은 바이오 콘크리트 블록들을 마치 바둑판에 돌을 두듯 바닷속 전략적 지점에 배치했어요. 이 인공 구조물들이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고 해안 침식을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약해진 파도가 실어나르는 모래와 흙이 해안에 다시 쌓이게 될 거예요. 결국 자연 스스로가 백사장을 복원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는 철학.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의 차원이 아니야. 이건 세계관의 차이야.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놓쳤던 관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김 소장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어요. 국토는 좁고 자원도 부족했지요. 그래서 선조들은 갯벌을 메우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아왔어요. 없는 걸 만들어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자연을 억지로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자연을 돕는 기술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자연과 맞서 싸워온 한 민족이 겸허하게 얻은 교훈의 집대성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 소장님과 작은 횟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실향민이셨어요. 평생 고향 땅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지요. 고향을 잃는 아픔이 어떤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피지 사람들의 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역사와 아이들의 미래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피지 주민들의 아픔을 저는 그저 데이터와 수치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관리된 후퇴라는 차가운 단어를 내뱉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오만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고.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컨소시엄 최종 보고회에 참석할 결심을 굳혔죠. 이번엔 단순한 학자의 입장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서기로요. 회의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첫 발표자는 당연히 장 루카 마르셰 박사였어요. 그는 예상대로 자신들의 디브아 플랜을 화려하게 포장해 발표했어요. 전면 내륙 이주 계획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회의장엔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피지 정부 대표단은 희망을 잃은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모두가 제가 디브아 플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어요. 타오로마니 촌장의 슬픈 눈빛도 장 루카 마르셰의 자신감 가득한 표정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평생의 연구가 틀렸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얼음처럼 조용해졌어요. 모두 숨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해수면 상승 앞에서는 인류가 후퇴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혀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과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스스로 치유하는 콘크리트, 생명이 깃드는 구조물, 백사장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믿을 수 없어. 저게 정말 실화야? 그때 저는 장 루카 마르셰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 기술을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품으며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자랑해온 기술은 그저 더 높고 더 차가운 벽을 세워 자연을 가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인들은 바다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디브아 플랜은 피지 국민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선언입니다. 반면 한국의 제안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연대의 손길입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 침묵을 깨트린 건 피지 정부 대표단 자리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박수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죠. 그 박수는 곧 회의장 전체로 퍼졌어요. 장 루카 마르셰는 충격에 휩싸여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 상황은 기적처럼 변화했어요. 국제 컨소시엄은 만장일치로 한국해안이엔드시의 제안을 채택했어요. 기존 서구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철수해야만 했어요. 컨소시엄 회의에서 한국해안이엔드시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상황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동안 거대 자본과 장비를 자랑하던 서구 기업들은 뒤늦게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철수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재훈 소장과 그의 팀이 피지에 도착한 이후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피지 주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주민들의 전통 지식에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맹그로브 묘목도 심었어요. 그 모습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보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십 년 전의 저라면 이런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늘 데이터와 수치만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빛, 그 따뜻한 진심이 피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피지 해변에 섰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보았던 절망의 풍경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바다에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 있었고, 그 구조물들은 자연스럽게 산호초 군락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파도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깎여나가던 해안선에는 다시 눈부신 백사장이 드러났어요. 아이들은 그 백사장에서 다시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어요. 타오르마니 촌장이 보여주었던 낡은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제 눈앞에 컬러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어요. 해안가에는 한국 조성 기술과 건축 기술이 결합된 플로팅 빌리지가 세워졌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집도 함께 떠오르는 구조였지요. 피지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바다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그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거 우리가 기술의 표준이라 믿었던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회색 벽들과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살아 숨쉬는 푸른 해안선을 비교했죠.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문명사적 전환을 목격하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한국의 철학과 혁신을 배우기 위해 이곳 피지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인류는 자연과 싸우는 시대를 넘어 자연과 공존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로 가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관리된 후퇴를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인류는 자연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좁았던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피지에서 백사장이 복원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플로팅 빌리지에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사라진 해안선을 복원한 게 아니었어요. 절망에 빠진 한나라의 희망을 선물한 것이었고, 기후변화라는 인류 최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타오르마니 촌장과 함께 해변에 섰어요. 달빛 아래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타오르 촌장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했을 겁니다. 이 바다가, 이 해변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지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촌장님. 진짜 영웅은 김재훈 소장님과 그분의 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여러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들의 철학과 정신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본 그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DNA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코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미래를 창조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할 때마다 말해요. 관리된 후퇴는 해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보여준 길, 창조적 공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저 자신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전엔 과학자로서 데이터와 수치만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살, 철학, 희망을 함께 보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피지의 한 해변에 앉아 있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지만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철학과 혁신을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온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에요. 인류의 내일을 위한 희망과 영감을 수출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기술과 철학, 그 깊은 지혜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리처드 스펜서는 그 위대한 변화의 작은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피지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